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30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본인의 정확한 체질을 알고 계십니까? 모르신다면 정확한 체질을 꼭 찾고 싶으시죠? 그렇다면 체질별로 강하고 약한 장부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심장을 포함해서 장부 강약을 나열하면 절대 안됩니다. 왜냐하면 871 검사를 할 때 심장을 넣게 되면 체질별 장부 강약 배치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군주에 해당하는 심장을 넣게 되면 장부 강약 순서가 달라져 체질별 특징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871 검사 역시 오진 위험이 크게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체질을 구분하고 체질별로 장부 강약을 배치할 때 사상학에서는 심장을 제외했습니다. 반면 871 의학은 간, 심장, 비장, 폐, 신장에 이 심장까지 포함해서 체질별 장부 강약 상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금체질 태양인의 장부 배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표에서 보다시피 저 무게는 심장을 제외하고 장부를 강약 순서에 따라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열태양인과 금양체질, 한태양인과 금음체질로 연결한 것은 비록 명칭은 다르지만 심장을 제외했을 때 장부 배열 순서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저 무게가 심장을 제외한 것은 우리 몸속에서 군주 역할을 하는 불편부당한 장기이기 때문입니다. 즉 심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장부로 폐, 비장, 간, 신장을 감독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심장은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장부와 확연히 구분됩니다. 가령 분노했을 때 1차로 간이 상하지만 그 여파가 2차로 이 심장에도 미칩니다. 마찬가지로 슬픔과 공포는 폐와 신장에 타격을 준 동시에 심장에 역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서 마음이 아파도 심장을, 이 분노해서 마음이 아파도 이 심장에 위치한 가슴을 두드리게 되는 것이죠. 비유하자면 개별 장부인 백성과 신하의 문제가 최종적으로는 통치자인 임금에 해당하는 심장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각 장부가 주관하는 개별 정서인 분노, 웃음, 생각, 슬픔, 공포를 모두 합친 개념인 이 마음을 주관하는 장부가 바로 심장입니다. 즉 심장은 한 가지 정서만 담당하는 신하 장부들과는 그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심장을 다른 장부와 동일선상에 놓고 강약을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8체질별 장부 강약과 여기에서 비롯된 인체의 체형, 성격, 병증 등을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반드시 심장을 빼고 보아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해 체질별 장부 강약 배치에 심장을 집어넣게 되면 심각한 871 검사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심장을 포함하면 체질별로 오장육부의 강약 상태가 연쇄적으로 좌우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동양의학 핵심 이론인 장부의 상태를 다루는 장상학과 동양의학의 근본인 음양오행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 폐, 신장, 비장, 심장, 간으로 장부 강약을 배열하는 금운체질은 중간 장부가 신장, 비장입니다. 여기에 심장이 끼어들어 신장, 비장, 심장이 되면 비장은 약한 장부임에도 불구하고 강약이 적당한 장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장을 적용한 장상학과 오행론적 설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즉 금운체질 한태양에는 원래 비위가 약해 생각이 많고 몸이 야이고 소화기가 약하고 손발이 차가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심장을 중간에 배치하면 이러한 경향이 딱 적절한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심장 기능의 강약 상태를 굳이 따져본다면 간 다음으로 약한 장부가 아닙니다. 금음체질 한태양인의 폐, 신장, 비장, 간의 나열에서 심장은 탁월한 기능이 폐 다음으로 강한 장부입니다. 다만 후천적인 어떤 이유로 건강이 나빠지면 오행의 상생상극 작용에 따라 선천적으로 강했던 심장이 약한 쪽으로 이동합니다. 가령 금음체질 여성은 선천적으로 심장이 강한 체질입니다. 하지만 음양관계인 자궁소장과의 불균형, 그리고 생리로 인한 혈액 부족 또는 약하고 작은 이 간 때문에 간열 부족이 심화되면 심혈도 부족해져 이 심장이 후천적으로 약해진 상태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를 선천적으로 약한 상태로 착각한 데서 심각한 이론적 오류가 발생합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정확한 871 검사가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저 묵계의 말을 믿지 못하시겠다면
직접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쉬운 팔체질 자가 진단에 나오는 원어를 활용한 오링 테스트를 해보면 심장이 폐 다음으로 강한 장부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체질별 장부 배열에 심장을 포함하면서 너무나 중요한 오행론과 장상학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체질 허분과 팔체질 검사에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체질별 특징 역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팔체질 연구소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심장을 빼고 체질별 장부 강약을 새롭게 배치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이 필자가 제가 주장하는 팔체질 명칭과 장부 강약 배치법입니다. 자, 왼쪽 표에서 보는 이 장부 강약은 제가 주장하는 체질별 장부 구조이고, 오른쪽은 건돈 팔체질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금음, 목음, 토양, 수양 체질은 심장이 들어가면서 타 장부의 강약 자체가 뒤바뀌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현재 팔체질 의학이 왜 이렇게 대혼란을 겪고 있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정목계의 주장에 반신반의하는 분들도 많겠지요. 기존 팔체질 이론을 뿌리부터 뒤집는 내용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책에 나오는 원어를 활용한 오링 테스트로 심장과 다른 장부의 힘을 직접 한번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링 테스트를 하실 때 심장이 약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심장병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현재 질병이나 건강 상태가 아닌 타고난 장부의 힘을 측정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게만 따라하신다면 모든 분들이 제가 하는 것처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묵계의 주장대로 금은치들 한 태양인의 심장이 선천적으로 강한 장부라면 심장의 원혈인 신문혈에서 강한 힘이 느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혈은 그 장부의 선천적인 원기가 드나드는 혈이기 때문입니다. 혹여 나는 현재 심장이 약하거나 병이 있으니 기존 팔체질 이론대로 심장이 약한 것이 맞지 않느냐고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덤프 트럭인 심장이 후천적으로 고장난 것에 불과합니다. 트럭이 고장났다고 마력이 약한 작은 승용차가 될 수는 없습니다. 타고난 기운인 마력은 원혈을 통해 측정되기 마련입니다. 자, 지금까지 팔체질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장을 제외해야 한다는 제목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팔체질 이론에서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은 꼭 한번 책에서 언급하는 방법으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확신에 찬 목소리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정확한 팔체질 검사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저 묵계는 단언합니다.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공감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